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보험을 직접 셀프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험은 사실 누구나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혹은 과다하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혹은 부족한 게 없는지, 여러분이 직접 셀프로 확인할 수 있게 쉽고, 쉽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건요, 냉장고에 있는 김치처럼 가끔 꺼내서 이거 괜찮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이유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랑 리얼 사장 연구소 최진호입니다. 사장님이 진짜 알아야 할 현실 이야기. 오늘도 역시 시작합니다. 보험은요, 딱 세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내가 무슨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싼 게 무조건 좋다라는 편견은 버리기.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혼자서 해보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라면 가장 가까운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담보들이 가입되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가입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에서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이 사망보험 담보인데요. 근데 이 사망도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시면요. 우선 일반 사망, 질병 사망, 상해 사망, 암 사망, 교통 사망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일단 일반 사망은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사망 관련돼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금액이 좀 비싸겠죠. 자, 다음으로 이 질병 사망, 상해 사망인데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일반 사망으로 보는 거고 손해보험사에서 질병, 상해 사망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일반 사망은 생명보험사, 질병 사망, 상해 사망은 손해보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 사망, 교통 사망이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요. 암으로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담보고요. 얘는 교통상해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망보험금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네, 다음으로는 이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실손의료비는 다들 설명 안 해도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세대의 실비는 뭐냐면 옛날 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9년 이전 가입자를 보시면 되는데요. 병원비의 90%에서 100%까지 보장이 되고요. 대신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 되어버렸고요. 조금 쉽게 비유하자면 무제한 비폐형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2세대 실비인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가입된 실손 의료비가 2세대로 불립니다. 나라에서 정한 표준화 실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보험사가 이제는 같은 조건으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생겼고요. 예를 들어서 병원비의 10%에서 20%는 본인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요. 반반 결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3세대 실비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가입한 실손의료비인데요. 착한 실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급여랑 비급여를 이제는 분리시켜 놨습니다. 보험료는 조금 저렴해졌지만 비급여를 많이 쓰면요. 갱신 때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 폭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조금 비유를 하자면요. 쓰는 만큼 내는 실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4세대 실비인데요. 지금 판매되는 최근 실손 의료비입니다. 급여는요, 20%, 그리고 비급여는 30에서 70%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4세대 실비의 장점은요. 병원비를 많이 쓰면 인상이 될 거고요. 안 쓰면 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싸지는 실손 의료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후유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사실 이 후유장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요. 몸에 장애가 남았다면 그게 바로 후유장애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자, 3% 이상이랑 80% 이상이라는 게 있는데 3% 이상이라는 건요. 조금이라도 장애가 남으면 보상해 준다라는 뜻이고요. 자, 80% 이상은 말 그대로 정말 큰 장애가 발생됐을 때 보상을 해 준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장 범위는 3%가 조금 더 넓겠죠. 자, 상해 후유장애는 이렇고요. 질병 후유장애는요. 병으로 인해서 몸이 예전처럼 안 돌아온다라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후에 한쪽 팔이 잘 안 움직인다거나 심장 질환으로 걸을 때 숨이 좀 찬다거나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네, 이럴 때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암보험인데요. 이 암보험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암보험이 아니에요.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는요. 이 종류별로 조금 달라지는데요. 우선 가장 범위가 넓은 건 이 일반암 진단비예요. 자, 일반암 진단비가 뭐냐? 이제 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암이다라고 하면 전부 이 일반암 진단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암보험의 중심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 유사암 진단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갑상선암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갑상선암이 이 유사암 진단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이나 네, 보험사마다 그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전에는요. 일반암 진단비에 이 유사암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각각의 암보험 진단비를 가입해 줘야 됩니다. 전이암 진단비는요, 말 그대로 다른 장기로 이 암이 번졌다라는 이야기고요. 고해감 진단비는 말 그대로예요. 정말 큰 돈이 나가는 고액의 비용이 드는 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췌장암이라든지 뇌암, 백혈병 치료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고액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금액도 큽니다. 암 치료비는 암 진단 후에 이제 병원 다닐 때 드는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 과정마다 도와주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암 방사선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약물로 치료를 한다거나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파괴를 한다거나 그럼 여기에 가입돼 있다면 맞을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암 수술비는 정말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암에 관련돼서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뇌혈관 보험인데요. 저는 사실 이 뇌혈관 보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검진 다 받고 계시잖아요. 조기 발견되는 담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뇌혈관 진단비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뇌출혈 진단비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뇌출혈. 말 그대로 혈관에 출혈이 생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뇌경색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뇌경색이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기 중간에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뇌출혈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데 뇌경색증이 한번 왔다 갔어요. 그러면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장 범위를 보자면요. 내가 뇌출혈 진단비를 가입돼 있거나 혹은 뇌졸중 진단비로 가입돼 있거나 혹은 뇌혈관으로 가입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자, 저는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돼 있는데 뇌출혈이 왔을 때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뇌경색이 왔을 때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럼 반대로 저는요. 뇌졸중 진단비만 가입돼 있는데요. 뇌혈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보장받기 어렵거나 못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그럼 뇌혈관 치료비는 뭐냐? 아까 암 치료비 기억나시나요? 병원 다닐 때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혈관 수술비는 말 그대로 뇌혈관 관련돼서 수술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떠세요? 괜찮으셨나요?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심혈관 보험이요. 얘도 이제 뇌혈관에 비교를 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시겠죠? 네,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허혈성 심장 진단비에 가입돼 있어. 급성 심근경색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건강검진에서 조기 발견이 돼요. 자, 그런데 나는 급성 심근경색증만 가지고 있네? 내 보험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건강검진에서 조기 발견이 돼도 내 보험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병을 악화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급성 심근경색증이 올 때까지. 그럼 뇌혈관은요? 뇌출혈이 올 때까지 악화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수술비 쪽인데요. 질병 수술비,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 상해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그리고 뭐 N대 수술비, 뭐 5대, 10대, 30대, 60대, 120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N대 수술비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다음에 종수술비, 마지막으로 N대 수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질병 수술비는 말 그대로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상해 수술비는 또 말 그대로 뭐 교통사고로 다리뼈 수술을 한다거나 혹은 손가락 골절을 인해서 핀 고정 수술을 한다거나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게 상해 수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병 종수술비나 상해 종수술비는 뭐냐? 우리 중간에 있는 이 종을 한번 따볼까요? 어떤 종류에 따라서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수술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N대 수술비는 뭐냐? 근데 이 N대 수술비라는 이 N은 숫자를 의미해요. 뭐 5대, 10대, 16대, 60대, 뭐 120대, 뭐 등등등, 기타 등등등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수술비 담보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만 나오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는요, 가장 기본으로 되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여러분들의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자, 치매 보험이에요. 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들도 있죠. 자, 쉽게 얘기하면 경증 치매는 뭐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약간의 도움만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증 치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치매가 왔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장기 요양 등급 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를 평가해 주는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급은요.
1에서 5등급까지 나눠져 있고요. 1등급이 가장 심하고요. 5등급이 가장 경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가급여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이 요양원에 가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원 보험은 조금 심플하게 넘어가 볼까요? 자, 질병 입원 일당.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당 하루에 얼마가 나온다. 그리고 상해, 상해로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골절한다거나 그럴 때 입원했을 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일당.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요즘에는 병원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되어 있는 부분들 많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했을 때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간병인 지원이랑 사용 일당이 따로 있는데요. 간병인 지원이라는 거는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불러줍니다. 그런데 간병인 사용은요, 여러분이 간병인을 불러서 사용했을 때 각각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보험입니다. 심플하죠, 이번 일당은? 자, 이번 일당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운전자 보험. 사실 운전자 보험은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이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뭐 딱히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얘는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때마다 운전자 보험은 바꿔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 대물 벌금, 6주 미만 사고 처리, 그리고 14급 부상 치료비는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부상 치료비가 나옵니다라는 담보예요. 자, 근데 운전자 보험을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은 없죠. 만 원, 2만 원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니까 운전자 보험은요. 자동차 보험이랑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준비해 두시고요.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급격하게 우연한 혹은 남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럴 때 배상을 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실수로 타인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고의가 아니고 핸드폰을 빌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쉽게 일어날 수도 있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주차된 주차장을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죠. 자, 자전거는 인력에 의한 이동 장치고요. 실수로 인한 사고는요.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사례. 5번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차장에서요.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예요. 이것도요. 내가 차에 탑승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 마지막 누수. 이거는 입 아프게 설명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거주지가 증권에 잘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화재 보험은요, 사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주택 화재 보험은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만 원으로 충분히 보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조금 쉽게 풀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이 보험을요, 무조건 새로 가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셀프로 이제 점검을 하려면 어떤 건지는 그래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쉽게 풀이한다고 제가 조금 넘겨짚은 담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건 보험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똑같은 비용을 내는데 내가 이 병에 걸렸을 때 혹은 이런 사고가 당했을 때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의 보험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랑 리얼 사작 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